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제 미국의 GDP가 새롭게 또 조정돼서 발표가 됐죠. 이전에 당초에 발표됐던 것은 뭐 속보치라고 표현을 하죠. 뭐 잠정치긴 한데, 그러니까 1.1%를 상승한다라는 그런 잠정치에서 이번에 또 한번 새롭게 잠정치가 발표가 된 겁니다. 1.3%가 오르는 것으로 0.2%포인트가 상향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나왔던 1.1%라는 것은 이게 속보치라고 표현을 하는데, 뭐 첫 번째 예측치고 사실상 이번이 이제 두 번째 추정치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한 번 더 나오죠. 이제 확정치가 나오는데 앞으로 이것도 조정이 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어찌 됐든 중요한 것은 큰 틀에서만 보게 되면 22년 4분기, 그러니까 직전 분기보다 지금 반토막이 난 그런 모습이다라는 게 핵심이고요. 뭐 이게 1.1에서 0.2%포인트가 높아져서 1.3%가 된 게 이번에 발표된 미국의 GDP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물론 다 지금 추정치고 뭐 지금 첫 번째냐 뭐 지금 두 번째냐 뭐 그런 차이입니다. 근데 그 0.2%포인트가 왜 높아졌냐라고 좀 보시면 그 민간 투자 영역에서의 항목이 조금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봤자 뭐 마이너스 폭에서 조금 더 높아진 거고, 이제 비교를 할 때 의미 있는 것은 22년 4분기 4쿼터는 4.5%가 플러스 영역이었는데 그게 마이너스 11.5%로 집계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속보치라고 얘기하는 처음 추정된 민간 투자는 마이너스 12% 정도가 됐습니다. 12.3인가 12.5인가 정도가 됐었는데 거기서 조금 상향 조정됐다. 뭐 그런 요인으로 인해서 0.2%포인트가 높아지게 됐다라는 게 핵심이고요. 뭐 중요한 것은 전분기 4.5%에 비해서는 아직 크게 감소한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네, 다음은 물가 상승률 PCE도 한번 좀 살펴보면 PCE죠. 4.2로 집계가 된 것이고 직전 분기보다 3.7이었죠. 여전히 물가 상승률이 지금 높게 이렇게 잡히고 있고요. 그리고 근원 PCE도 보시게 되면 요거죠. 5%입니다. 지금 전분기 4.4보다도 크게 높아졌고, 사실상 첫 번째 나왔던 속보치보다도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계속 집계적으로 이게 숫자로 잡히고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1.1% 상향으로 나왔던 직전의 속보치보다 높아진 원인 두 개 정도를 좀 살펴봤고, 여기 민간 투자에서의 둔화가 조금 소폭 상승된 거, 그리고 여전히 물가 부분에서의 높은 인플레이션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어제 3대 지수 보시면 나스닥이 1.7%가 상승 마감을 했죠. S&P 500은 그냥 0.8% 수준에서 상승 보합 정도로 마무리가 됐고, 특히 다우존스는 하락을 했습니다. 나스닥 100이 2.46%의 변동성을 크게 갖고 왔으니까 궁극적으로 어제 엔비디아의 날이었잖아요. 엄청나게 25% 가깝게 상승을 했고, 더불어서 최대 고객사인 TSMC도 마찬가지로 10% 가까이 오르면서 궁극적으로는 AI 수에 관련된 특정 섹터와 특정 업종, 섹터라고 보기도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인텔은 그 와중에 5%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섹터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만 AI에 집중된 특정 종목이 급등을 하면서 수급이 쏠리고 급등을 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이 전반적으로 다우존스가 하락 마감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상 주식시장에 수급이 쏠리고 있다라고 해석하기는 좀 어렵고요. 보시는 ETF 등 미국 상업용 부동산을 갖고 기초자산으로 이렇게 지금 형성된 ETF 주가 흐름, 저번에도 한번 보여드렸지만 아직까지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이 구간이 코로나 때였습니다. 사실상 코로나와 지금 수준이 동일한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시장은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 리스크를 상당히 높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코로나의 극단적인 상황, 사람들이 모일 수가 없고 함께 근무를 할 수 없었던 상황과 지금 상황이 같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만큼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고, 이게 구조적인 상승 랠리로 이어질 수 없는 대표적인 차트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유가, WTI 유가는 71불 초반대에 지금 머물고 있죠. 아직 그렇게 높은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한마디로 지금 에너지 섹터조차도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을 완전히 지금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 정도면 사실상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여지죠. 왜냐하면 오펙 플러스에 대한 감산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의 가격이 이 정도 형성됐다라는 거니까, 사실 오펙 플러스가 감산한다고 했을 때 뭐 80불 넘어서 뭐 90불이 가냐 마냐 그렇게 떠들었었죠. 근데 제가 그때만 하더라도 그렇게 갈 일 없다, 많이 올라가 봤자 85불이고 이게 빠르게 다시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계속 언급을 했었고, 지금 71불도 글쎄요, 이게 지켜질지 뭐 계속 봐야 될긴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에너지 섹터 그렇게 높은 경기를 반영하고 있지는 않은 것이죠. 뜨거운 경기를 반영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뭐 10년물 시장 금리가 3.8을 넘어섰다라는 것은, 보시면 시장에서의 금리 상태가 예전보다는 많이 지금 늦춰졌죠. 지금 보시면 6월달 FOMC에서는 동결을 하지만 이후에는 한 번 더 인상을 해서 유지가 되고, 그리고 진정으로 우리가 지금 수준에서 피벗은 원래는 올해만 2번을 예상을 했었다가 지금 그거 자체가 한 번인가요? 예, 한 번으로 지금 많이 늦춰졌습니다. 뭐 이것도 사실 동결하고 비교해 보면은 비슷비슷합니다. 사실상 올해 인하는 없다라는 것이 지금 시장에 반영이 된 것이죠. 그래서 3.8%라는 10년물 시장 금리가 나왔는데 4%가 넘어갔어야 될 그런 수익률이죠.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한번 은행 리스크가 터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 정도 갭이 좀 형성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그러면서 뭐라 그럴까요? 지금 시장에서의 은행 리스크라든지 신용 경색, 경기 침체에 대한 위험도가 상당히 둔화되고 이제는 안정적인 위험은 없다라는 그런 인식이 좀 팽배해지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뭐 연준의 대체 대조표 새롭게 업데이트된 거 보시면 거의 8조 5천억 달러였죠. 거기서 8조 4,800억, 860억 달러 수준으로 미비하게 조금 줄었고요. 차트로 보시게 되면 이 부분이죠. 여전히 쭉 감소를 하고 있고 양적 긴축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다음에 재할인 창구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고요. 다음은 BTFP죠. 다시 최대치로 늘어났습니다. 지금 919억 달러죠. 919억 달러까지 높아졌고, 지금 만든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지금 연속해서 거의 한 달 가까이 계속해서 지금 최대치를 높이고 있는데, 결국에는 은행들이 돈이 필요하다는 상황입니다. 이게 좀 줄어들지 않고 뭐 지금 횡보를 하는 것도 아니고 뚜렷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FDIC의 예금보험공사 관련해서 여전히 조금 소폭 줄어들긴 했지만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고요. 다음은 RP 거래 한번 보시게 되면 피마라고 할 수 있는 해외 계정은 지금 좀 많이 줄었지만 기타에서 제법 많이 늘었죠. 지금 숫자가 예전에는 0이었다가 지금 다시 30으로 늘었습니다. 결국에는 뭐 28 정도, 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기타니까. 이 뜻은 한마디로 RP 거래를 통해서 연준한테 돈을 빌린 그런 기관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아직은 숫자 자체가 미비하지만 지금 늘어나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영래포에는 여전히 돈이 많이 쏠리고 있죠. MMF 자금들이 연준의 영래포에 자금을 넣어놓고 있습니다. 재무부 TGA 계좌 여전히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6월 1일, 사실 6월 1일도 얼마 넘지 않았고, 뭐 이런 부채 한도 협상 관련해서 노이즈가 상당히 심각한 그런 구간이고요. 은행들의 지급준비금도 마찬가지로 지금 3조 2,500억 달러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가장 낮았을 때가 3조가 조금 깨졌을 때, 그러니까 2조 9천억 달러 정도에 이제 터치를 하고, 여기서 은행들의 파산이 일어나니까 조금 상단을 높여서 3조 2천억 달러 수준의 지금 지급준비금을 갖고 있고요. 애초에 연준의 목표가 이게 2.5조 달러. 그러니까 이거보다 한참 더 낮았죠. 그게 목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렵이죠. 여기까지는 은행들의 지급준비금을 떨어뜨려야 된다라고 봤는데, 여기서 파산이 나니까 여기서 조금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거죠. 여전히 신용경색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때 22년 12월 이후로 꾸준히 대출을 줄이고 있습니다. 은행들이 대출을 줄인다라는 것은 사실 엄청난 일입니다. 이때 마찬가지로 줄이는 과정에 뭔가 큰 침체가 한 번씩 있었고요. 웃긴 것은 침체 직전에는 또 대출이 확 느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받기 어려워질 테니 먼저 빨리 받으려는 그런 수요가 갑자기 몰리기 때문에 그렇죠. M2 통화량이 지금 마이너스 구간에 마이너스 5까지 왔을걸요? 마이너스 제가 봤을 땐 4.9까지인가? 봤던 걸로 확인을 하는데 4.6, 4.9 정도 지금 상당히 낮은 수준에서 총 통화량이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간에서의 지금 특정 종목의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건데 글쎄요. 기업 가치의 펀더멘털과 기업의 이제 성장성은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시장 전반적으로 확산돼서 다 같이 오르게 되는 상승 랠리로 이어질 거라는 환경은 아니라는 것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순서가 조금 뒤바뀌긴 했는데 어찌됐든 이게 은행들의 대출 태도입니다. 높은 수준에서 머물고 있고요. 23년 2분기 가장 지금 최근 들어서는 높은 수준의 대출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게 높다라는 것은 대출 심사를 까다롭게 하고 있다. 잘 빌려주지 않는다. 뭐 그런 뜻입니다. 네, 그리고 예금도 줄고 있죠. 은행들의 예금도 여전히 빠르게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은행들의 건정성이 좋을 리가 없겠죠. 그리고 이번 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2만 9천 건으로 집계가 됐고요. 4천 건이 증가를 했습니다. 22만 5천 건이 직전 주에 신청 건수니까 4천 건이 조금 증가를 했고 물론 지금 실업수당 청구 건수 관련해서 부정수급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서 그렇긴 한데 한번 이슈가 터졌으니까 빠르게 조정이 되고 있겠죠. 이 이슈 자체가 벌써 한 1, 2주 지난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어찌됐든 좀 늘었다는 거 확인이 되고요. 지금은 모든 시장 투자자들이 또 너무 리스크라든지 위협에 대해서 또 안일하게 생각하는 인식이 많이 퍼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엿볼 수가 있는 거고요. 네, 한 주간 또 지표 관련된 내용 시장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